여러분, 사주팔자라는 거를 믿으시나요? 태어난 시간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 택도 없는 말 아닌가요? 저는 사주팔자를 공부했지만 팔자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주가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200명 이상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한 명이잖아요. 그러면 팔자 그거 다 말짱 헛소리냐? 저는 그 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팔자는 미래를 결정하지 않지만 성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그 성격이 운명을 만듭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성격이 운명이다. 여러분, 오이디푸스 아시죠? 어떻게 아십니까? 어릴 때 부모에게 버려졌고, 그리고 코린토스 왕자로 입양됐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리라는 신탁을 듣고 그 즉시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길을 걷다가 웬 노인을 만나죠. 그리고 그 노인하고 길을 비키라고 시비가 붙다가 짐승들 때리는 그 모리막대기로 자기를 때렸다는 이유로 그 노인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길을 걸어갑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스핑크스라는 괴물을 만나요. 이 스핑크스라는 괴물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동물은 뭐냐? 그러고 못 맞추면은 죽여버리죠. 이게 문제가 좀 유출된 지 한 2500년 된 문제라서 이제 세상 사람들 다 정답을 압니다. 사람이죠, 사람. 오이디푸스가 그걸 처음으로 맞춘 거예요. 그래서 스핑크스가 분을 못 참고 자기가 죽어버립니다. 테바이라는 나라에서 아주 사람들을 못 살게 굴던 괴물을 퇴치하니까 마침 그 나라에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이디푸스를 왕으로 모시고 또 왕비였던 이오카스테하고 결혼을 해서 애까지 낳고 잘 삽니다. 그래서 수십 년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라에 전염병이 돕니다. 그래가지고는 왜 이렇게 전염병이 도나 물어봤더니 전임 왕이었던 라이코스 왕의 살인범을 살려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오이디푸스는 전임 왕 라이코스의 살인범을 찾기 시작합니다. 소포클레스라는 비극 작가가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걸작을 썼습니다. 그 걸작의 주 과정은 딱 그 살인범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 당대의 사람들도 결론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을 즐기는 게 이제 그리스 비극의 장점입니다. 어쨌거나 결론은 다들 아시죠? 오이디푸스가 바로 그 라이코스의 살인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이코스가 오이디푸스의 아버지였고 자기가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자식까지 낳은 그 여자가 자기 어머니였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오이디푸스는 그 즉시 자기 눈을 찔러버립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이디푸스의 비극은 너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리라는 신탁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아니요라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이디푸스가 아버지를 죽인 이유는 신탁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짐승들 모는 막대기로 때렸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에서 노인을 살해해버리는 그 불같은 성격 때문에, 그 불같은 성격, 그거를 사주에서는 화기운이라고 합니다. 그토록 애타게 찾던 살인범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리고 자기가 애 낳고 같이 살던 여자가 자기 어머니라는 걸 알았을 때 망설임 없이 자기 눈을 찌릅니다. 엄청 급합니다. 그리고 빠릅니다. 이것도 불같은 성격의 한 단면입니다. 주변에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들이 있으면 한번 잘 보세요. 화날 때는 엄청 무섭지만 평소에는 주변 사람들을 엄청 잘 챙겨줍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도 자주 보입니다. 오이디푸스가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전염병 때문에 괴로워하니까 자기한테 돌아올 불이익에 개의치 않고 살인범 찾기에 몰두하거든요. 이 몰두란 단어, 이거 집중의 힘이죠. 이것도 화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미친 듯이 돌진하는 그 기운, 화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미친 듯이 일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 타버린 불처럼
뻗어버리기도 합니다. 미친 듯이 살인범 찾기에 나서는 오이디푸스의 모습, 이것도 화의 기운입니다. 오이디푸스는 불같은 성격 때문에 출세했지만 바로 그 불같은 성격 때문에 파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불같은 성격 그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성공의 이유이기도 했고 그 성공의 이유가 바로 파멸의 이유이기도 했던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신탁이 아니라 그 불같은 성격, 그게 오이디푸스의 운명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오이디푸스가 뭘 잘못했습니까?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자기 운명을 피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일 팔자라는 얘기를 듣고는 그 즉시 집을 떠나요. 그런데 누가 알았겠어요? 아버지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집을 떠났지만 사실은 그게 아버지를 죽이러 떠나는 길이 되는 거였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으니까요. 자기가 누구 아들인지 몰랐으니까요. 자기가 누군지 몰랐으니까요. 자기가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잘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일이 꼬이고 인생이 꼬입니다. 사주를 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죠. 그런데 이만큼 어려운 일도 적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이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게 바로 사주입니다. 사주라는 것은 자기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는 어떤 거울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이디푸스가 살인범 수사를 하던 중에 예언자 테이레이샤스가 말합니다. 당신의 재앙은 당신 자신이요. 내가 맞이하는 불행은 내가 자초한 겁니다. 사주를 본다는 것은 재앙을 자초한 나 자신을 찬찬히 돌아보는 행위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욕망은 무엇인가? 혹시 남의 욕망을 내 욕망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게 사주를 보는 행위입니다. 절처봉생,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죽을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저는 사주를 공부하면서 이 절처봉생을 경험을 했습니다. 사주를 통해서 나라는 인간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보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잘못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보이더라고요. 오이디푸스도 사주를 볼 줄 알았더라면, 즉 자기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자기가 누구 아들인지 알았더라면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도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절처봉생, 사주를 통해서 자신의 진면목을 찾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찾아보는 경험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